안녕하십니까. 아두스 기출문제집이 출간되었습니다. 아두스 기출문제집에 대한 소개와 기출문제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집은 6개년 기출문제를 완전 분석했습니다. 2016년도부터 올 초에 있었던 경찰 승전시험 그리고 3월 달에 있었던 채용 1차 시험까지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또 많은 법령들이 개정이 되었죠. 그러한 최신 법령들이 모두 반영이 되었습니다. 기존 기출문제에 개정 법령을 반영을 해서 문제를 변형시켜서 만들었습니다. 너무 중복되거나 쉬운 문제는 좀 제외를 했고요. 기출문제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책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채용 1차 시험을 분석을 해보면 새로운 문제가 4문제가 있었고 기출문제를 잘 풀어봤다면 풀 수 있는 문제가 16문제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문제 4문제를 보면은 개정된 법률에서 2문제가 나왔죠. 5번, 15번. 그리고 기존의 기출문제에다가 새로운 지문을 넣어서 응용해서 만드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11번, 19번 이렇게 2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개정법률 문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법, 경조법에 대한 문제와 가정폭력처벌법 문제가 나왔죠. 개정된 법률이 아주 중요한 법률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가 나올 것으로 다들 대비를 하고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5번하고 15번 문제는 맞췄을 것으로 보고요. 어려운 문제가 기존의 기출 문제를 응용을 하면서 그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지문이 들어간 이런 문제입니다. 이 어려웠던 2문제의 정답이 모두 3번이었죠. 좀 재밌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선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문제가 좀 어렵다. 출제자가 틀리라고 낸 문제 같다.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3번 또는 4번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지문이 나오는 것은 아니죠. 그 중에 절반은 그간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기 4개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걸러낼 수가 있죠. 그러면 새로운 지문 2개가 남았을 때 그 내용을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은 찍어야 되는데 찍으려면은 웬만하면은 1번보다는 3번이나 4번 쪽으로 찍는 것이 정답이 될 확률이 훨씬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제가 통계를 보여드렸죠. 통계를 보면은 1번이 정답이 될 확률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2번, 3번, 4번은 대체로 26%, 27%까지 올라가거든요. 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 있어서는 출제자가 심리적으로 1번이나 2번 쪽에 함정을 만들어 두고 정답을 3번이나 4번 쪽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찍는 것도 기술이죠.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했으면 이 어려웠던 문제 2개 중에서 최소한 하나 정도는 찍어서 맞출 수 있었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기출문제를 보면은 올해 승진시험에서 3문제가 나왔고 작년은 경관시험에서 2문제 그리고 작년 경력채용시험에서 무려 4문제나 나왔죠.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작년 이후에 기출된 문제에서 절반 이상이 되죠. 11문제나 나왔습니다. 사실 새로운 문제를 제외하고 기출문제 16문제 중에서 11문제가 나왔으니까 거의 3분의 2 이상이 작년 이후 출제된 문제에서 응용되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의 시험을 보면은 19년도에 1개, 18년도에 3문제가 나왔죠. 17년도 문제가 1문제가 응용이 됐습니다. 16년도 이전 시험 문제는 아예 볼 필요도 없는 것이죠. 최근 5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참고하면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한다. 그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할 때는 최신 기출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최신 기출문제집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2년 내에 출제됐던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맞는 답뿐만 아니라 틀린 보기까지 확실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완벽하게 공부를 해둬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리고 개정 법령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법률에서 개정 사항이 있을 때는 그 개정된 내용과 그리고 이 개정된 내용이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어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매달 초에 그 전달에 개정된 법령 그리고 행정규칙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유튜브로 특강을 하고 카페에 관련되는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이번에 출간된 기출문제집은 4월 10일부터 토요일, 일요일에 해설 영상을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평일에는 기본 강의 영상을 올리고 주말에는 기출문제를 올려서 그간에 공부했던 것들을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5월 중순까지 기본 강의 진도를 마치고 기출문제도 모두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달에 채용 2차 대비해서 7월 중에는 모의고사를 10회 정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구입할 때 저에게 보낸 카톡이나 이메일 주소로 그 내용들을 쏘아드리겠습니다. 아더스 경찰학 개론이나 기출문제집 둘 중에 하나를 구입하신 분들에게 그렇게 무료로 모의고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채용 1차 시험에서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은 작년 경간시험 2번 문제를 그대로 응용을 했죠. 자, 2번 문제 보면은 마찬가지로 작년 경간 7번 문제를 응용을 했습니다. 쉬운 문제였죠. 2번 문제는. 3번을 보면은 이제 미군정 시기, 이것도 18년 경간 문제를 응용을 했고요. 자, 4번, 행정관한의 위임 및 위탁 규정은 올 초에 있었던 승진시험 5번 문제를 응용했습니다. 여기 나왔던 그 2번, 3번 지문을 그대로 응용을 해서 기출을 했던 것이죠. 자, 5번 문제가 이제 새로운 문제였는데, 국가경찰 자체경찰 조직법이죠. 이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대비를 했다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면은 올해 승진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작년에도 승진시험에 나왔고요. 직위해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도 작년 경채 9번에서 나왔던 문제죠. 이번 채용시험은 작년 이 경력 채용시험에서 많이 응용을 했었는데 이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작년에 나왔던 문제를 응용을 했습니다. 보면은 4번이 답이었는데 작년 경채 9번에 나왔던 지문하고 동일합니다. 기출문제만 잘 풀었어도 풀 수 있는 문제죠. 경찰관 복무 규정도 18년도 또 17년도 승진 문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9번 징계에 관한 것도 기출됐던 문제죠. 기출 문제만 잘 풀어서도 이런 문제는 쉽게 풀 수 있고 기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도 그려서 기본서에 수록을 했었습니다. 자, 10번 강제집행도 작년 승진시험 문제에서 언급이 됐던 그 문제죠. 11번 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나왔고 상당히 좀 어렵게 출제가 됐었죠. 이 내용을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번을 보면은 살수차는 시도청장의 명령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는 너무나 중요한 개정사항이었죠. 이 지문은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웬만하면은 답을 찾을 수 있었고요. 니은하고 뒷근 지문을 보면은 18년도 채용시험에서 그대로 나왔던 것을 응용을 했습니다. 미음을 보면은 작년 채용시험에 나왔던 것을 그대로 가져왔죠. 리얼 지문이 새로운 지문인데 그간의 기출문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지문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리얼 지문이 맞는지 틀렸는지가 좀 애매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이 3개죠. 적절한 것을 고르는데 3개가 정답입니다. 만약에 이 리얼 지문이 틀린 것으로 봤다면은 2개가 정답이겠죠. 그러면은 2번하고 3번이 좀 애매했을 텐데 2번하고 3번하고 애매하면은 몇 번을 찍어야 됩니까? 3번 쪽으로 가야죠. 아무튼 기출 문제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2번 문제를 보면은 이것도 작년 경찰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죠. 자, 넘어가서 경찰 순찰에 대해서도 작년 경찰시험에서 나왔었는데 이 문제가 좀 새로운 문제로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또 나올지도 모른다. 기출이 한번 됐기 때문에 그 주변까지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공부를 했어야 됩니다. 제 책에서는 기본서에 그 순찰 실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적고 있었고 충분히 설명이 되었었죠. 기출문제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뭔가 좀 새로운 문제, 특이한 문제가 나오면은 그것만 풀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주변까지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2년 내에 나온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도 놓치면 안 됩니다. 14번 문제를 보면은 경범죄처벌법 여러 번 나왔죠. 19년 경채 문제를 응용했고요.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이 부분도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것으로
나름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1번 지문이 개정된 법률에서 나왔죠. 이 보기는 웬만하면 대비가 되었을 것 같고요. 3번도 개정 법률에서 나왔는데 개정 법률에 대해서 조금만 대비를 했어도 이 문제는 뭐 쉽게 맞출 수가 있는데, 특히 4번이 답이었는데 좀 쉽게 나왔죠. 이 개정 법률을 몰랐더라도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16번을 보면은 연선면허 문제. 이 문제를 의외로 많은 수험생들이 좀 착각을 해서 틀린 분들이 있더라고요. 18년 경찰시험에서도 연선면허 문제가 나왔었고, 실수만 안 하면 풀 수 있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17번 문제 비상업무 규칙. 이 문제도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되었죠. 올해 승진시험에서도 나왔습니다. 18번 문제를 보면은 질서위지선. 이 문제도 작년 채용시험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19번을 보면은 출입국 관리법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1번 보기를 보면은 그간에 안 나왔던 새로운 지문이었죠. 10일 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하는 문제인데 이 지문을 처음 본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3번 보기도 보면은 작년 경감 문제를 응용한 새로운 지문이 되겠습니다. 작년 경감 문제에 보면은 긴급 출국 금지를 할 때 6시간 내에 승인 요청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보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김학의 사건 때문에 긴급 출국 문제가 상당히 그 시사성이 좀 있었죠. 그래서 6시간에 나왔는데 그거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12시간짜리가 이번에 나온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를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쌍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한 개가 나오면은 나머지 한 개도 출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잘 착안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2번 지문이나 3번 보기 같은 경우는 그간의 기출문제에서 많이 다뤘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골라낼 수가 있거든요. 이 보기들을 처음 본 사람이라면 1번하고 3번 중에서 이제 찍어야 되는 타임이 온 겁니다. 특히 이 문제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뭐 15일, 12시간 이런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문제죠. 몰랐다면은 찍어야 되는데 자, 1번하고 3번이 남았으면 몇 번을 찍어야 됩니까? 특히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3번이나 4번 쪽으로 답이 가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지문이 나오고 하는 것은 출제자가 웬만하면 좀 털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도로 만든 문제인데, 그렇다면은 출제자의 심리는 1번이나 2번 쪽에 함정을 파놓고 3번이나 4번 쪽에 정답을 둘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처럼 1번, 3번이 남았다면 100% 3번을 찍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시험 해설 강의를 할 때마다 정답률에 대해서 분석을 하거든요. 특정 보기에 정답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지, 연속된 정답이 나오면은 뭐 몇 개까지가 나오는지,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주로 어떤 보기가 정답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총체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뭐 재미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 찍는 것도 기술이고 확률을 이용해야 됩니다. 출제자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는 심리학이 바탕이 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는 케이스 문제였죠. 작년 경제시험에 나왔던 20번 문제를 그대로 응용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작년 문제는 보호조치가 적법했죠. 적법한 보호조치에 이어서 음주 측정으로 나아갔을 때 그 측정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하는 그런 판례가 되겠고,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자를 보호조치하는 그 절차가 위법했을 때는 그 이후에 음주 측정 요구는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작년 판례를 제대로 분석해서 알고 있었다면 이번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이렇게 간단하게 채용일자 시험을 다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기출문제는 최근에 나온 문제 위주로 해서 좀 폭넓게 틀린 보기까지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 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두스 기출문제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스 기출문제집입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문제가 있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이 아두스 두 문자를 이렇게 다 수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와 그 답만 볼 게 아니라 그와 관계되는 주변의 것들도 함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암기 사항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수록을 했죠. 이것들을 뭐 기본서를 찾아보고 이러면은 시간도 걸리고
귀찮아서 안 보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은 해설에 다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 안에 있는 내용이 문제로 나왔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한번 쭉 떠올려 보든지 아니면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고 쭉 써보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조금 막히는 게 있으면 해설을 보고 그때그때 체크를 하면 되는 것이죠. 기출문제를 어떤 주제별로 이렇게 모아뒀기 때문에 처음에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은 그때만 한번 기억을 쭉 되살려 보면은 이후에 나오는 문제들 보면은 많이 중복이 되고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응용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제 암기사항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뒀죠. 안 보고 연습장에 쭉 적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중복이 되면은 해설이 짧아지죠. 이미 다 설명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체크만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가 또 바뀌면은 암기사항을 이렇게 별도로 쭉 모아놨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대륙법계, 영미법계 이렇게 암기사항이죠. 전체적으로 두 문자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도 형식적 의미의 경찰, 또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이렇게 쭉 두 문자가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주말마다 그 해설 영상을 올리지만은 해설 영상을 보면서 같이 문제를 푸시려고 하면 안 되고 사전에 혼자서 문제를 먼저 풀어보셔야 됩니다. 해설 영상은 먼저 풀어본 것을 복습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출제 포인트를 짚어준다든지 또 다음에 출제가 되면은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듣는 것이지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동시에 풀려고 하면은 시간도 부족하고 그렇게 해서는 이 실력이 늘지를 않습니다.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암기했던 내용들이 실전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내가 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설 강의 전에 반드시 스스로 문제를 꼭 풀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 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토스 교재는 일반 서점에서는 도저히 구입할 수가 없죠. 제가 공급을 안 하기 때문에. 교재를 구입하시기 위해서는 농협으로 이 계좌로 저에게 아토스 경찰학 개론은 36,000원, 기출문제집은 3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금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스프링 제본을 원하시면 권당 3,000원을 추가로 입금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입금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카톡 아이디나 제 전화번호를 저장을 해서 저에게 카톡이나 혹은 이메일로 이 사항들을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구입하시는 책 제목, 또 입금하신 분의 이름, 배송받으실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이렇게 기재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농협 에스크로 구매 안전 서비스로도 입금이 가능하고요. 아토스 교재 경찰학 개론이나 기출문제집을 구입하시고 오는 6월 달에 출간 예정인 아토스 실무종합을 추가로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그 실무종합 정가의 30%를 할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신 그 주소로 제가 7월 중에 모의고사 10회분을 만들게 되면은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모의고사는 최신 기출문제를 응용한 것, 그리고 최신 개정 법령 사항을 응용해서 실전에서 좀 맞추기 어려운 그런 난이도 높은 문제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아마 10회분 정도 풀어보면은 웬만한 문제는 다 걸릴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문하시는 책은 4월 2일 금요일부터 배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인쇄가 들어가 있고요. 기출 해설 영상은 4월 10일 토요일부터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달은 저도 그렇고 아토스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좀 바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출문제집을 정리하느라 기본 강의가 속도가 조금 늦었죠. 이제 앞으로 진도를 좀 빼야 되고요. 그리고 주말이면 또 기출문제도 풀어야 되고 4월 한 달 동안은 경찰학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달에 있는 그 2차 시험 대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개정 법령도 정리를 해드리고 여러 가지 수험에 필요한 자료를 카페나 여러분들의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6월 중순쯤에 다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동안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것들을 총망라를 하고 거기에다가 5월 중에 나오는 실무종합
문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뽑아내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할 생각입니다. 그게 완성되는 시점이 아마 6월 중순쯤 될 것 같은데요. 카페 자료실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카톡으로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공부하면서 어려운 문제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거나 건의사항 같은 거 있으면 카톡이나 카페 게시판 또 유튜브 댓글로 편하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집이 최근 내용으로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기본사와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